남편 여러분, 오늘 저는 위험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밤새 달리게 하는 스위치가 정말 존재할까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밀 버튼, 한 번만 제대로 누르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반응. 많은 남편들이 입술로만 잘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인터넷은 이렇게 속삭이죠. 그곳만 제대로 빨아주면 끝. 그런데 묻겠습니다. 정말 끝일까요? 정말 그것만으로 한숨이 미소로 바뀔까요? 아니면 당신이 믿어온 비법이 사실은 아내의 영혼을 조용히 얼어붙게 만든 차가운 주문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낚시가 아닌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당신의 아내를 밤새 달리게 하는 스위치는 입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입술은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문을 여는 것은 존중과 기다림 그리고 용기 있는 질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의 밤은 기술이 아니라 교감으로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제목 속 과장처럼 보였던 폭포수가 누군가의 과장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가 만든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고개를 갸웃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배움이 열리니까요. 지금부터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던 밤들의 기록입니다. 나이도 사연도 표정도 다른 남녀들의 속마음. 그 속에서 당신의 집, 당신의 침실, 당신의 오늘 밤이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38살 민지 씨. 둘째를 낳고 3년째 남편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검색을 해오고 영상을 보고 잘해보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그런데 민지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씻고 와서 다가오면 저는 먼저 어깨부터 굳어요. 박하향이 입안에서 폭죽처럼 터지면 제 몸은 불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남편은 빨리 반응을 끌어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더 빨라져요. 그럴수록 저는 멀어집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는 열심을 사랑이라 착각했고 그녀는 침묵을 예의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이에 잠들지 못한 밤들이 쌓여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43 재훈 씨. 그는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봉사합니다. 시간도 오래 씁니다. 그런데 아내는 왜 아무 반응이 없을까요? 그의 표정엔 서운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남편은 묻지 않아요. 눈을 피하고 숙제처럼 해요. 저는 사랑받는 느낌이 아니라 검사받는 느낌이에요. 그날 밤 재훈 씨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말이 시작됐고 속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결과를 목표로 삼지 않고 그녀의 숨결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그는 처음 듣는 울음을 들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소리. 여보, 오늘은 내가 사람 같았어. 그 말이 그의 인생을 갈라서 세기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쉰둘 선영 씨. 갱년기 초입 몸도 마음도 예민해진 시기였습니다.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남편은 더 세게, 더 빠르게가 정답이라고 믿어요. 저는 아픈데 남편은 반응하네. 하고 착각하죠. 선영 씨 부부에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브레이크의 언어였습니다. 여보, 지금은 너무 강해. 조금만 더 부드럽게. 그래, 지금 속도를 빼볼게. 이 짧은 문장들이 그들 사이의 얼음을 녹였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 씨의 방언은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열리지 않던 문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69 은호 씨.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남편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폭포수요? 저흰 사막입니다. 그는 웃었지만 눈가에는 모래바람처럼 쌓인 시간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하시나요? 그는 대답합니다. 잠이 옵니다. 단 10초의 포옹을 숙제로 내주었습니다. 끝나고 등을 돌리기 전에 입술보다 팔로 먼저 말하라고. 일주일 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막에 샘물이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비온 흙냄새를 닮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떤 남편은 속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입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입은 중요한 악기입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는 하나의 악기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입이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몸의 빠른 자극은 경보음입니다. 묻지 않는 손길은 시험지입니다. 결과만 바라는 눈빛은 채점표입니다. 반대로 눈 맞춤은 초대장이고 느린 속도는 안전벨트이며 질문은 지도입니다.
그 지도 없이는 당신이 찾는 이곳도 폭포수도 길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당신은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먼저 냄새 대신 온기를 준비하십시오. 박하폭탄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은은한 레몬 한두 방울. 청결을 넘어 나는 당신을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담으십시오. 그 다음 빠름을 버리십시오. 혀를 망치가 아니라 붓으로 상상하세요. 선을 긋지 말고 결을 읽으십시오.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화살이 아니라 강가를 따라 흐르는 배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작은 회전과 멈춤으로 안전을 설계하십시오. 무엇보다 말하십시오. 여보, 어디가 좋아? 여기서 멈출까? 조금 더 부드럽게? 이 짧은 문장들은 마법 주문이 아니라 안전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가 맞아야 문이 열립니다. 남자들의 고민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무반응이지? 혹시 내가 기능이 떨어진 건 아닐까? 아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 답은 대개 기능이 아니라 속도와 소통에 있습니다. 반응이 없는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그녀의 긴장과 두려움이 먼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를 더 세게 조인다고 풀리는 게 아니듯 몸도 마음도 먼저 이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보다 자주 당신의 실력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묻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나? 내가 안전한가? 지금 멈춰도 될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밤, 그 밤이 바로 폭포수가 시작되는 밤입니다. 여자들의 비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못한 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시작돼 버렸어. 말하면 분위기 깰까봐 그냥 참자. 끝나고 등을 돌리면 섭섭해할까봐 그냥 숨 참고 잔다. 그들의 침묵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거절이 미안해서입니다. 바로 그 침묵을 여는 열쇠가 질문입니다. 여보, 지금 괜찮아? 여기 말고 어디가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이 질문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몸을 설명할 수 있고 당신은 그녀만의 지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도 없이 달리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는 가까워 보여도 길을 틀리면 밤새 돌기만 합니다. 한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늦은 사과만 있을 뿐이죠. 그는 그날 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침묵을 참지 않고 서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디가 좋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오늘은 네가 선생님 해줄래? 그 순간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느리게. 그리고 손은 여기. 그 밤 폭포수는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말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집이 조용해졌어요. 싸움이 줄었어요. 같은 집인데 다른 집 같아요. 그럴 겁니다. 존중은 낮에도 작동합니다. 밤에만 빛나는 기술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낮을 바꾸는 마음이 밤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여전히 입의 기술이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술은 비밀이 아닙니다. 기술은 연필이고 당신의 마음이 글입니다. 연필이 금색이라고 글이 시가 되지 않듯 고급 기술이 사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첫째, 준비 냄새가 아닌 온기, 청결이 아닌 배려. 둘째, 속도 빨라야 할 것은 반응이 아니라 질문. 셋째, 마무리 등을 돌리지 말고 팔로 마침표를 찍을 것. 이 세 가지가 완성되면 입의 기술은 덤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때 이곳만 잘 빨면 된다는 말은 이렇게 바뀝니다. 마음이 먼저 웃을 때 입술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 과학도 이 여정을 지지합니다. 따뜻한 포옹과 만족스러운 관계는 옥시토신을 올리고 코르티솔을 내립니다. 심장은 느긋해지고 근육은 풀리며 면역은 강해집니다. 행복은 운동과 식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몸, 환영받는 마음, 안전하다고 느끼는 밤. 이 세 가지가 당신의 노후를 젊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보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스템입니다. 낮과 밤, 말과 손, 시작과 끝이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 그 구조가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밤도 일회용 폭죽이 됩니다. 반대로 구조가 세워지면 작은 촛불도 새벽까지 타오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익숙한 방법으로 익숙한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툴지만 용감한 질문으로 문 앞에 다시 서시겠습니까? 여보, 오늘은 네가 길을 알려줘.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 혼자 추위에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손잡이를 찾아 내밀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이 먼저 따뜻해야 그녀의 문도 따뜻하게 열립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제가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를 해내려 애쓰기보다 무언가를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질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대답이 곧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목적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내. 그녀만의 이곳.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빛나는 곳.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제목 속 과장이 현실이 됩니다. 폭포수는 요란하지 않게 시작하고 오래도록 흐릅니다. 남편 여러분, 오늘 밤에 그 첫 물소리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본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합을 맞춰주시고 오늘 밤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집에 새로운 계절을 데려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에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